저는 크리에이터 짤컷이라고 하고요. 혹시 제 채널 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 아마 얼굴보다는 이제 제 목소리 때문에 아마 많이 기억해 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얼굴 나오는 거 약간 부끄러워해서 제가 목소리만 나오고 있고요. 우선은 여기 지금 근데 죄송한데 다 부산 분이신가요? 혹시 부산분 아니신 분이 있나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부산도 아니시면은 더 특별히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어쨌든 최고의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강의 드릴 건데, 제가 숏폼을 제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Q&A 때 여러분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목차를 소개드리고 채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채널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채널 운영할 때 성공할 수 있는 채널의 목적, 그런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고의 콘텐츠를 만드는 법 기본, 그 다음에 최고의 콘텐츠를 만드는 법 심화, 그리고 나서 수익으로 연결. 여러분이 아마 이 5번이 가장 관심이 있으실 테지만 이 5번이 되려면 앞에 있는 2번, 3번, 4번이 기반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ESTJ고요. ESTJ 혹시 있나요? ESTJ, 제 뒤에 계시고, 성공하실 겁니다. 장난이고요. 네. 어쨌든 저는 ESTJ이고, 콘텐츠 사업가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라는 말보다는 콘텐츠 사업가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고요. 약간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 하면 약간 제가 영상에서 나와야 될 것 같고, 제가 재밌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얼굴이 유명해야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콘텐츠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콘텐츠 사업가라고 말씀드리는 걸 좋아하고요. 저의 이력이 나오네요. 콘텐츠 사업 7년 진행됐는데 이제 2024년 돼가지고 이제 8년째 들어오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전에 짤컷 채널이라는 운영하기 전에 중국에서 약 700만 팔로워를 보유한 왕홍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인 왕홍 중에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왕홍이라는 그런 이력이 있었는데, 사실 돈은 못 벌었고요. 왜 돈을 못 버는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2023년 아마 여러분이 구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마 2023년 이제 유튜브 시상?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건데, 쇼츠에서는 1위를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에서는 3위. 달성을 했는데, 의미가 있는 건 거기 있는 채널들이, 그러니까 모든 채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채널을 포함해서 전체 3위, 쇼츠 1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자랑스럽네요. 그리고 이제 저는 혼자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시상에 올렸던 분들은 이제 전체 이렇게 단체 채널이 많거든요. 이제 약간 기업에서 하는 채널이라든지 방송사에서 하는 채널. 근데 자랑 그만하고, 틱톡 코리아에서 대한민국 1위, 2023년 작년에 대한민국 조회수 1위를 또 달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업으로서는 이렇게 삼성전자, 토스, 네이버를 포함해서 유명 기업들과 진행을 하고 있고, 1개월에, 그러니까 한 달에 평균 약 5개에서 8개 정도의 협업을, 광고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제 얘기는 다 했고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이 제 말을 더 집중을 해주시겠죠.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이런 얘기 하면은 훨씬 더 듣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채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채널이 채널이 없으신 분 있나요? 없으신 분? 운영을 안 한다. 오케이. 그다음에 지금 운영을 하는데 팔로워가 전체 플랫폼에서 1만 명이 넘는다 있나요? 1만 명이 넘는다. 왜 손 안 들죠, 당신? 네, 제 지인이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어떤 주파수를 여러분과 맞추고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채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든 운영하기 전이든 여러분이 이 점을 꼭 기억하고 나서 채널을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채널을 왜 운영하는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채널을 왜 운영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그냥 퍼스널 브랜딩인가? 아니면 정말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내 브랜드를 알리려고 하는 건가? 그죠? 내 브랜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올리브영 사장님이면 올리브영을 알리기 위해서 채널을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채널을 성공시킨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요즘에 많이 듣는 얘기로는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채널을 왜 운영하는지를 아셔야 그 깃발을 꽂고 그 깃발로 달려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수익화라고 하면 어떤 채널, 수익이 나의 그 목적이 1번이라고 하면 가장 수익이 높은 채널들을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따라야 한다는 게 그대로 영상을 따라 뵙기라는 게 아니라 그 채널이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꼭 공부를 해야겠죠. 아니면 퍼스널 브랜딩이다. 자, 뭐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 정말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얼굴이 많이 알려져서. 근데 그분들은 초기에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또 어떤 계기로 유명하게 되었는지 이런 걸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채널을 운영할 때 왜 채널을 운영하시는지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채널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서 이거 다 킬게요 그냥. 내 채널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제 그냥 먹방입니다. 그냥 요리입니다. 뭐 이게 아니라 내 채널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짤컷은 대한민국인들은 빠른 걸 좋아하니까 대한민국 정서에 맞춰서 세상의 꿀팁과 꿀템을 전달하는 채널. 딱 이런 하나의 뭐라 해야 될까요? 채널 브랜딩이 나오죠. 그렇고 짤컷 말고 사실 짤풀이랑 짤룩이라는 채널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바빠가지고 많이 운영은 안 하지만 뭐 짤룩 같은 채널이 이제 뷰티 채널이에요. 뷰티 패션. 그래서 일반적인 뷰티 채널은 딱딱하고 어려우니까 훨씬 더 일반인들을 위한 쉽게 알려주는 채널 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의 채널에 브랜딩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적어도 정보성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짤룩 채널로 예를 들면 정보성은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어렵지 않게 해야겠다. 일반인들한테 맞춰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은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겠죠. 그죠? 일반인들한테 물어보고 뷰티에 대해서 뭐가 더 어려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채널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주제라는 게. 그리고 세 번째, 시청자가 내 채널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에서는 내가 채널 브랜딩을 정했어요. 한 줄로 요약을 했죠. 그렇다면 세 번째, 시청자가 내 채널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외모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엄청 잘생겼다, 예쁘시다. 그죠? 그것도 장점이니까. 혹은 누가 봐도 얘는 정보성은 뛰어나. 누가 봐도 얘는 깔끔해. 누가 봐도 이 채널은 시청자의 마음을 잘 알아.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가 내 채널을 선택하는 이유가 왜냐면 여러분은 다 다르기 때문에 채널마다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채널을 보면서 시청자가 내 채널을 왜 볼까? 왜 선택해야 될까? 이 이유를 알면 다른 채널보다 못할지언정 하나의 부분은 나는 적어도 이 부분은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짤컷 채널로 따지자면은 지금은 사실 채널이 이제 유튜브 150만, 뭐 인스타 40만, 틱톡 70만 이 정도 되니까 지금은 많은 장점이 많이 생긴 채널이긴 하지만 채널 초기에는 적어도 그때 당시에는 너무 채널이 영상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채널의 영상들이. 그래서 누가 뭐래도 짧은 시간 안에 100% 정보를 알아갈 수 있게끔만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시청자분들이 내 영상을 보고 적어도 이 정보는 100% 다 알아갈 수 있게끔 만들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어를 일반인으로 맞춘 거죠. 왜 그 정보성 채널 같은 거 보면 어려운 용어를 써서 약간 좀 더 내가 좀 전문가 같아 보이고 약간 이렇게 하는 채널도 많아요. 하지만 나는 일반인들 입장에서 정말 쉬운 단어를 써가지고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가 여러분 채널을 왜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장점은 여러분은 알겠죠. 그 장점을 내세워서 그 장점을 살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네 번째로는 내 채널은 다른 채널과 무엇이 다른가? 이어지는 말이긴 해요. 세 번째와 이어지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 채널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시청자분들이 내 채널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찾았다면 그 그 부분을 더 살려서 내 채널은 적어도 다른 채널보다는 이거는 잘한다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채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제가 이제 1시간 강의다 보니까 저 시간이 맞는 건가요, 혹시? 맞아요? 좀 천천히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오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저는 이게 강의를 진행하다가도 가장 반응이 좋았었던 건 Q&A와 여러분의 영상을 팩트 폭력을 날려드리는 거. 그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최고의 콘텐츠를 만드는 법, 기본입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이 제 말을 믿기 나름이겠지만
이게 없다면 채널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불가능, 뭐 100%는 아니지만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의 콘텐츠를 만드는 법 기본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 첫 번째 이전에 자, 좋은 콘텐츠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콘텐츠란 무엇일까요? 조회수가 많이 나온 채널? 영상? 혹은 뭐 좋아요가 많이 달리는 콘텐츠인가요? 어떤 걸까요? 어떤 거요? 자극하는 거, 보고 싶게 자극하는 거. 좀 이따 나올 후킹에 관련된 요소이기도 한데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시청자를 설득하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콘텐츠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설득이라는 단어고요. 설득. 자, 저라면 이제 설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제 뭐 설득의 심리학 이런 책도 읽기도 했는데 베스트셀러인데 한번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시청자를 설득하고 즉 그러니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가 수익이야. 근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데 수익은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정말 높아요. 누가 봐도 얘는 이 채널은 월 1000 이상은 벌 것 같아. 근데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자, 제가 아까 700만 팔로워를 보유한 중국에서 했잖아요. 그때 700만 팔로워면 뭐 700만 구독자라면 적어도 월 1000은 벌 것 같잖아요. 그때 월 200 정도 벌었습니다. 네, 그때 왜 그랬을까요? 시청자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즉 시청자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그냥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구독만 눌렀을 뿐이에요.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제가 수익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광고를 받아도 혹은 뭐 저는 이제 타오바오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중국에서 이제 화장품을 판매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700만 팔로워를 키울 때까지 제가 화장품에 관련된 영상을 찍지 않았었어요. 그냥 리액션 같은 영상을 촬영했었어요. 일반적인 영상. 그냥 이제 한국인이 중국 문화를 봤을 때 반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했는데 그때 당시 한국인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 운영하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급성장했었어요. 9개월 만에 700만 명을 만든 건데 그래서 저는 사실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인생이 인생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700만 팔로워는 화장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중국에 반응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구독을 눌러준 사람인데 갑자기 내가 뭘 판매하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게 구매하시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죠?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그래서 뭐 그럼 광고라도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타오바오 온라인몰 말고 광고라도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광고가 들어왔어요? 광고 효율이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죠? 어떤 광고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뭐 뷰티 광고가 들어왔을 때 뷰티 그걸 사줄까요? 그분들이? 그죠? 관심이 있지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광고 효율이 떨어지는 순간 광고 효율이 떨어지니까 광고가 안 들어오고 광고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수익이 낮아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우선은 이게 조금 뭐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시청자를 설득하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그들을 설득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설득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고 행동은 어떤 행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그 다음 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의 콘텐츠를 만드는 법 기본이었죠. 자, 어떤 요소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혹시 죄송한데 여기 계신 분이 약간 더워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좀 온도를 낮출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번째, 목표가 없는 콘텐츠는 절대로 발행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표가 없는 콘텐츠. 자, 이런 분들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얘기해도 괜찮아요. 제 지인 틱토커 분들이 많이 이런 분들이 많은데 어디 제주도나 뭐 어디 놀러 갔어. 이제 부산이니까 부산으로 가자. 부산으로 왔어. 영도가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콘텐츠를 막 갑자기 춤춰서 올려요. 이런 콘텐츠들 있죠. 많이 보셨죠? 이런 것들, 이런 콘텐츠들. 이렇게 목표가 없는 콘텐츠를 발행하는 순간 시청자분들은 채널 브랜딩에 대해서 점점 잊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채널을 왜 구독했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구독을 했다는 건 시청자분들이 내 채널을 구독했다는 건 내 채널에서 무언가 얻어가고 싶어서 구독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목표가 없이 그냥 콘텐츠를 발행하는 순간 채널 브랜딩은 잊혀질 뿐더러 이렇게
채널 브랜딩이 잊혀지는 순간 조회수나 이런 반응들이 점점 낮아지게 되고, 이렇게 조회수나 반응이 점점 낮아지는 순간 광고 같은 것도 들어오지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박관념에 실리는 분들이 있어요. 1회 1영상 업로드 해야 된다, 적어도. 그럴 바에는 목표가 있는 콘텐츠를 일주일에 하나 올리는 게 나아요. 네, 한 달에 하나는 너무 적고, 그러니까 쇼폼 기준으로 한 달에 하나는 너무 적고 2주에 하나, 차라리 1일에 하나씩 막 올려가지고 조회수 어떤 거라도 떡상하자, 이렇게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목표가 있는 콘텐츠를 하나씩 퀄리티 있게 제작해서 업로드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운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제가 J라고 했잖아요. 제가 실제로 쓰는 이제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이게 30분 단위로 적어놨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게 빨간색이 이게 작년 11월 거 한번 찍었어요. 작년 11월 걸 왜 찍었냐면 이때 이제 이 빨간 색깔이 다 광고예요, 사실. 네, 제가 이제 광고이고, 이건 이제 뭐 강의 일정이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30분 단위로 이렇게 짜놨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30분 단위로 제가 짜는 시간을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제가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저렇게 30분마다 짜고 뭐 이렇게 기획은 몇 시간 하고 뭐 촬영은 몇 시간 하고 편집은 몇 시간, 편집은 이제 제가 안 하지만 녹음은 몇 시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이 시간이 이제 채널 콘텐츠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퀄리티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직장인이에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게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제가 무용과예요. 그렇게 보이나요? 제가 현대무용 전공이었는데요. 졸업했고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8시까지 특강이 있었어요. 아침 9시부터. 그러니까 계속 아침 9시부터 8시까지는 계속해서 학교에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위에 제외하고 이 8시부터 밤 12시 평일, 그 다음에 주말 동안 콘텐츠 작업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기 나름이다. 불가능은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육체가 엄청 피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용을 하고 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제 춤 방송을 했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춤을 또 췄습니다. 근데도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진짜 너무 말랐어요. 너무 살이 안 쪄가지고 너무 춤만 추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기획안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막 이때부터 여행을 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짜놓는 순간 적어도 이때까지는 이 영상을 완료시켜야 되겠다, 이런 게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P보다는 J가 좀 더 유리하다. 좀 더가 아니라 더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로, 일주일 1회 필수로 채널을 점검한다. 자,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일주일 1회 필수 채널 점검한다. 저는 이것도 일요일에 하거든요, 보통. 이제 교회 갔다 와가지고 일요일에 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안 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채널 운영하면,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비슷비슷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수익, 채널 수익, 그 유튜브 스튜디오에 나와요. 채널 수익, 조회수, 그 다음에 댓글, 좋아요, 이 정도만 봅니다. 이거는 그냥 하라고 얘기 안 해도 그냥 알아서 하실 거예요. 왜냐면 수익, 조회수, 댓글 이런 거는 자동으로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필수로 채널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 어떤 거냐면요. 내가 영상을 일주일 동안 올려놨어요. 그러면 한 달 뭐 이렇게 계속 올려놓으면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런 주제로 다뤘더니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를 포함해서 내가 이런 말을 했더니 좋아요가 더 많이 눌리더라. 내가 이런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댓글이 더 많이 달리더라. 아니면 내가 어디서 촬영을 했더니 시청자분들이 더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채널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하지만 일주일 1회 필수로 이 채널을 전체적으로 자신의 채널을 보면서 점검하는 순간 그렇다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조회수가 잘 나오겠다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게 진짜 보일까요?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꼭 여러분이 자신의 채널, 그러니까 그게 인스타가 되었든 틱톡이 되었든 유튜브 쇼츠가 되었든 어떤 플랫폼이 되었든 자신의 채널을 보면서 이런 것도 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광고가 들어왔어. 여러분이 운영하다 보면 광고 메일은 한 번씩은 받아요. 네, 한 번씩은 받아요. 적어도.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익 때문에 콘텐츠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채널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점검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 그 광고주분한테
연락을 해보자. 저의 어떤 영상을 보고 나서 연락을 주신 건가요? 그죠? 이런 게 보이겠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보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그 영상, 그런 주제 영상을 좀 더 많이 올리면 내 수익은 더 올라가겠다라는 게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일주일 1회 필수로 채널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꼭 권장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채널의 보완점을 발견하면 독서로 해결한다 했는데 뭔가 자기계발 얘기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싫죠, 그죠?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가장 컸냐면 제목이 좀 뭔가 후킹이 약한 것 같아요. 아까 저 이렇게 후킹이라 말씀드렸죠. 자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그 끌어당기는 게 부족해 해서 저는 끌어당기는 힘을 검색해서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책을 읽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제목이 뭔가 약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잘 짓는 방법에 대해서 또 책을 구매해서 읽었어요. 저는 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유튜브에 찾아봐도 유튜브에 찾아보는 것보다 독서로서 해결했을 때 훨씬 더 해결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크리에이터라고 했을 때 영상 하나 제작해보세요. 아니면 책 하나 만들어보세요. 어떤 걸 훨씬 더 신중히 만들까요? 당연히 책이겠죠. 영상은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책에서는 영상에서 유튜브 채널 혹은 SNS, 온라인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독서로 해결한다는 거를 꼭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 이거를 기본 파트에 넣은 게 저는 사실 이 독서의 힘으로써 이 채널이 성장한 게 매우 커가지고 제가 기본에 넣었습니다. 아까 설득 말씀드렸죠. 설득의 심리학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기획. 어떻게 하면 기획을 잘할까요? 그럼 기획에 관련된 책을 좀 읽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해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채널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아까 채널의 목적 있었죠? 아까 채널의 주제, 채널 브랜딩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수익을 위해서 채널을 제작을 했는데 수익을 위해서 채널을 제작하려면 내가 꿀팁과 꿀템을 좀 제작을 많이 해야겠다. 그쵸? 그래서 꿀팁과 꿀템 영상을 제작하는데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만족이 안 돼. 그래서 MBTI 영상을 제작해봤어요. 막 유행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탕후루 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마라탕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조회수가 잘 나와.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크리에이터는 MBTI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마라탕 영상 제작하고요. 자연스럽게 탕후루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해요. 그런 순간 뭐가 벗어나요? 채널의 목적에서 벗어나죠. 그러면 그 채널은 자신의 채널 주인 의식 자체를 사라져요. 그냥 시청자들이 좋아하니까 내가 영상을 제작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당연히 수익에서 멀어지고요. 물론 조회수와 구독자는 이전보다는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구독자와 조회수는 채널의 수익과는 그렇게 크게 연관은 없어요. 네,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그냥 좀 이따 좀 나오는데 제 수익이 10분의 9가 광고에서 나와요. 10분의 1이 조회수 수익이고 10분의 9가 즉 광고의 수익이 훨씬 큽니다. 그 15야 채널 아세요? 600만 채널인데 그 나영석 PD님이 운영하시는 채널 600만이잖아요. 적자입니다.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죠.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적자예요. 그리고 김학준 PD님의 강연을 들었었는데요. 워크맨 왓썸맨을 운영하셨던 분이죠. 네, 채널 수익이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운영을 중단하시고 다시 재정비를 하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막 내고왕이라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음식점이 나온다든지 약간 이런 채널들이 많아지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이제 광고의 힘이 정말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회수만을 바라보고 나서 채널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나의 채널의 목적은 꿀팁과 꿀템을 핵심적으로 전달하는 채널이었는데 그거를 잊고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이거 해야겠다 하는 순간 나의 몸은 공장처럼 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조회수가 안 나오면 어쨌든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조회수라도 좀 더 채워야 되니까 막 1일 1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다가 계속해서 몸이 망가지고 그렇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널의 목적을 꼭 다시 한번 상기해서 내가 이 채널을 왜 만들었는지, 그죠? 내가 이 채널을 왜 시청자분들한테 알리고 세상에 알렸는지, 그죠?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뷰티 영상을 제작하는데 뷰티 영상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데 뷰티 영상 계속 제작해야 되나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면서 시청자분들이 어떤 영상을 좋아하는지 파악은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순간 채널은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채널의 목적을 꼭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해서 채널을 크게 성장시키실 건지 계속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꼭 제가 적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채널을 운영할 때 사실 그 대한민국이 경쟁 사회가 좀 심해서 그런지 이제 콘텐츠를 운영할 때, 채널을 운영할 때 계속해서 저는 많이 끊임없이 이런 걸 많이 느껴왔어요. 정보성 채널이 저의 짤거 채널을 경계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 실제로 그랬고 제가 조금만 잘못된 정보를 올려도 엄청난 악플이나 뭐 적용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올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돌이켜 보니까 저도 예전에는 계속해서 상대방 채널을 봤었어요. 상대방 채널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지? 구독자가 왜 이렇게 안 오르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진짜 고수의 경쟁자들,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고수들도 그렇고 지금의 저도 많이 성장한 이유로 그렇고 고수의 경쟁자는 자기 자신이더라고요. 즉 콘텐츠의 이 채널은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콘텐츠 사업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뭐 1만 이상 나온다고 정답이고 뭐 1만 이하로 나온다고 정답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채널은 한 달 조회수가 10만 회밖에 안 나오는데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채널은 월 1,000만 회 조회수가 나오는데 월 100만 원밖에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야, 나는 월 1,000만 원 조회수 나왔는데 넌 안 나오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일일이 뭐 그분들의 수익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어떻게 커머스를 이용한다든지 뭐 또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했던 일이 모든 크리에이터 단톡방을 나갔어요. 네, 그분들이 저를 경쟁하는 것도 싫었고 저도 그분들을 암묵적으로 경쟁하는 것도 싫었고 약간 그래서 그 이후로 마음이 편해지고 나는 적어도 어제의 나보단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잘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고 훨씬 더 마음이 편해졌고 이 콘텐츠 사업하는 일 자체가 너무 즐거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앞으로 운영하실 때 경쟁자를 상대방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두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심화입니다. 심화이기 전에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혹시 제가 이해 잘 안 되는 게 있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어차피 제가 좀 더 빨리 끝내고 한 50분 정도에 끝내고 Q&A 시간 가지면서 그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싶어요. 그 다음에 심화입니다. 자, 앞에 기본 이 5가지를 한다는 전제 하에 이제 심화,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치트키예요. 이제 채널이 훨씬 이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치트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심화편. 자, 첫 번째는 바로 어떤 방식으로든 트렌드를 매일 확인한다입니다. 자, 우리 같은 콘텐츠 사업, 즉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분들은 그 트렌드에 정말 민감한 직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밖에서 소나기가 내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소나기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러면 소나기가 지금 막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콘텐츠 영상을 올리는데 뭐 햇빛에 관련된 영상 올렸어.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반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트렌드 또 다른 거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3월 좀 있으면 4월이니까 개강이네요. 개강 시즌. 그렇다면 개강 시즌이 잘 먹힐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트렌드, 어떤 방식으로든 트렌드를 매일 확인한다 했잖아요. 이 방식을 좀 말씀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1월에 인스타를 봤는데 제가 일본 관광객 한국인 지금까지 최다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1월 일본 영상 조회수가 막 500만 회가 나왔구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트렌드를 알았기 때문에. 그죠? 트렌드. 지금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축구 시즌, 그죠? 얼마 전에 축구 했었잖아요. 말 많은 축구 시즌이었잖아요. 근데 축구했을 때는 축구에 관련된 콘텐츠가 잘 나오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축구에 관련된 콘텐츠고 제가 축구 선수도 아닌데?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정말 방법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보시는데 많은 분들이 쿠팡 플레이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쿠팡 플레이 꿀팁을 찍었어요. 그래서 쿠팡 플레이 꿀팁 찍고 쿠팡 꿀팁 찍고 쿠팡 이츠 꿀팁 찍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쿠팡 플레이에서 축구 보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미 골을 넣었어. 댓글에서는 와, 골이다 해. 근데 내 영상에서는 골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럼 스포되는 거잖아요.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버퍼링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제작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생각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콘텐츠 사업, 즉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점차 이 생각 방식이 점점 확장되실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떤 방식으로 그럼 트렌드를 매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뉴스레터를 다 구독을 해놔요. 그러니까 뉴스레터로 치면 정말 많이 나와요. 제가 구독한 채널만 하더라도 20개 정도 되거든요. 20개. 그럼 거기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뭐 매일마다 이제 메일이 와요. 매일마다 무슨 메일이 오냐면 지금 한국에서 어떤 게 관심사인지 이런 뉴스레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무료인 것도 많고 유료인 것도 있는데 유료여도 그렇게 비싸진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레터 검색하셔가지고 자신한테 도움 될 것 같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겠죠. 경제 상식을 전달하는 채널이야. 그러면 토스뱅크에서 운영하는 뉴스레터를 구독해야겠죠, 당연히. 혹은 내가 시니어에 관련된 채널이야, 시니어. 그러면 시니어에 관련된 트렌드 뭐를 알려는 그런 채널들 다 구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캐릭 같은 거 있으면, 캐릭은 MZ세대이니까 MZ세대에 관련된 채널이면 당연히 캐릭과 같은 거 이제 구독을 해놓고 계속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나오는데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같은 장르의 채널이 100개 이상 팔로우한다. 자, 이거는 엄청난 치트키예요. 이건데 이거 알려드려도 안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거 엄청 치트키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인스타 하시다 보면 뭐 유튜브든 인스타든 틱톡이든 똑같지만, 인스타로 예를 들게요. 인스타로 요즘에 DM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스타 보면 자기 프로필 딱 누르면 계정 전환 있는 거 아세요? 계정 전환? 예, 있죠. 계정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거 알죠? 인스타가 아마 최대 5개인가 6개인가 했던 것 같은데, 제가 5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채널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래서 거기 중에 유령 계정 하나, 그냥 운영 안 하는 계정 있잖아요. 그냥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도움 될 만한 채널들 다 구독해 놓은 거예요, 팔로잉. 그래서 어떻게 구독할 수 있을까요? 해시태그에다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꿀팁 전달한 채널 꿀팁이라 검색하고, 꿀팁, 꿀템, 꿀앱, 아니면 신박한 팁, 방법, 뭐 전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키워드 있잖아요. 그런 거 치면 채널들이 쫘라락 나올 거예요. 그거를 다 팔로잉 눌러놓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발생할까요? 내가 홈피드에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그분들이 올리신 영상들이나 콘텐츠들이 쫙쫙 나오겠죠. 그러면 이럴 수도 있겠죠. A, B, C 채널을 그 채널 콘텐츠를 묶어가지고 내가 다시 소화시켜가지고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도 트렌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채널들도 트렌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 채널을 그냥 심심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기다릴 때 있잖아. 웨이팅할 때 기다렸을 때 그거 인스타그램 펴가지고 봐요. 그러면 그래? 지금 이런 게 핫해?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메가커피가 인기가 많은데 스타벅스 할 바에 메가커피라는 게 맞잖아요. 예를 들면 뭐 메가커피 꿀템 뭐 추천 음료 한다고 했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파악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리고 저는 이런 트렌드를 잘 안 봐도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매월마다, 그러니까 3월이면 뭐가 트렌드다, 4월이면 뭐가 트렌드다, 이게 약간 익숙해져 있어요. 이게 하시다 보면 아실 건데,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 달도 있어요. 네. 8월, 12월 감사합니다. 8월, 12월에 엄청 넘쳐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감각이라 해야 될까? 그런 게 쌓이니까 처음에는 그 감각을 익히는데 어려우니까, 같은 장르의 채널, 그래서 뷰티라고 하면 뷰티 관련된 키워드 조사해보면 많잖아요. 뷰티, 화장품, 올리브영, 뭐 쿠션, 뭐 선크림, 크림, 뭐 스킨, 로션, 뭐 에멀전 막 많잖아요. 그거를 키워드 검색하면 관련된 채널들이 딱 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인스타 채널 100개 팔로우, 그거 팔로우하는데 1시간도 안 걸리겠죠, 당연히. 유튜브 구독 팔로우 100개, 틱톡 100개 이렇게 해놓으면 당연히 나는 누구보다 트렌드를 더 빨리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공감이 없으면 좋은 콘텐츠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공감이라는 게, 이 공감은요, 여러분이, 이제 그냥 1, 2, 3 하다가 나온 공감이긴 한데, 사실 이 모든 강의를 다 합쳐도 이 공감 하나만 알고 가시면 다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공감이 없으면 탈락한 콘텐츠예요. 공감이 안 되면, 시청자분한테 공감이 안 되면 적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요리 채널이에요. 요리 채널인데, 잘 봐요. 요리 채널인데 보통 요리 채널을 보면 이런 거 많이 하죠. 계란 한 스푼 빼고 뭐 간장 몇 스푼, 밥 몇 개 하고 밥 몇 스푼, 뭐 이런 콘텐츠 많이 보시죠. 여러분 보시나요? 뭐 보실 수는 있겠죠. 근데 보실 수는 있겠지만, 내가 지금 배고프다면 보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시작을 채널에, 영상에 공감이 들어있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요즘 자취생이 배달의 민족에서 몇 번만 시켜 먹어도 월에 50만 원 이상은 금방 나오는데, 이렇게 간단한 음식을 만들었더니 건강도 좋고 맛도 맛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똑같은 요리 방식이에요. 똑같은 요리 방식인데 이거를 내가 공감을 넣는 순간 사람들은 똑같은 주제, 똑같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내 영상에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제가 자기소개를 했잖아요. 왜 PPT에서 자기소개를 먼저 할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먼저 알려드린 거잖아요. 이런 사람을 알려드려야 그럼 적어도 저분한테는 이런 걸 받아갈 수 있겠네, 알아갈 수 있겠네.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공감이 되잖아요. 적어도 내가 저게 어려워했는데 적어도 저거는 내가 알아갈 수 있겠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책에서도 봤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 LG랑 애플 있는데 물론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가장 좋아하는데 아이폰 쓰긴 해요. 죄송해요. 근데 어쨌든 LG랑 그 애플 있는데 그 성공 사례, 실패 사례 해가지고 이제 하더라고요. LG는 이제 스마트폰 사업에서 물러났잖아요. 근데 LG는 항상 이랬다는 거예요. LG가 여기에 하나의 핸드폰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 OLED 디스플레이 넣어서 정말 깨끗한 화면을 볼 수가 있고 정말 극강의 스피커를 넣어서 더 좋은 음질의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또 좋은 그래픽을 넣어서 램을 넣어서 더 빠르게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 사세요. 이렇게 했는데 애플은 공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영화를 좋아하는 아주 감성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OLED 디스플레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여러분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게임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CPU를 넣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공감을 해주는 순간 시청자를 내 편으로 만들고 악플이 없어지고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이 눌릴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가 끝난 이후로 어떻게든 이 공감을 어떻게 하면 더 키울 수 있을까를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공감 하나만 있어도 수익이 뭐 어떻게 될지언정 조회수는 잘 나옵니다. 공감만 잘해도. 예를 들면 공감되는 그러니까 공감에 관련된 영상 중에 뭐 이런 게 있어요. 머리 말릴 때 특, 뭐 이런 영상 있어요. 뭐 아니면 뭐 수학 선생님 특,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다 공감이거든요. 공감으로만 이루어진 채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감을 꼭 별표 100개 치고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공감을 더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공감. 첫 번째는 트렌드 힌트가 있다. 아까 트렌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추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상을 똑같이 집에 지금 만들어 놓은 영상이 10개 정도 돼요. 이 10개를 왜 만들어 놨냐? 내가 뭐 갑자기 아파가지고 혹은 여행을 가야 돼가지고 이게 미리 만들어 놓은 것도 있긴 한데 이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을 때 핫팩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물고기라 표현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물고기들이 거기서 놀고 있는데 낚싯대를 거기다 던져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다 던지면 안 잡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어디에 지금 관심이 많은지를 트렌드를 꼭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댓글에 힌트가 있다. 그 댓글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나 해볼까요? 아까 채널 운영하신다는 분 아무나 손 들어봐 주실래요? 혹시 어떤 채널 운영하시나요? 장르가 어떤 장르죠? 광고 대행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네. AI가 시키는 대로 다 활동하면서 네. 광고 대행사 만들어지는 과정을 비추는 채널을 만들려고. 이거는 영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시로는 영상을 봐야 될 것 같아서 혹시 그 뒤에 계신 분 아까 손 들으셨는데 네네 어떤 채널 운영하시나요? 다이어트요? 네네네. 다이어트 관련된 채널. 네네. 우선은 다이어트 운동에 관련된 콘텐츠는 아주 훌륭한 장르여서 추천드리고요. 우선은 댓글에 힌트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다이어트 영상 올리셨어요. 집에서 하는 다이어트 영상 올리셨어요. 근데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다이어트 운동 효과는 있는데 층간소음에 문제 있지 않을까요? 라는 댓글이 있어요. 근데 그 댓글이 좋아요가 많이 눌린 거야. 네, 이런 거 있죠. 베스트 댓글이 맨 위에 보이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면 그 얘기를 다음 영상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층간소음 때문에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운동을 준비해봤습니다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공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댓글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나는 ESTJ여서 공감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저는 공감을 학습으로 배웠습니다. 학습으로. 예, 학습. 댓글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짤코님 왜 이렇게 공감을 잘하세요? 저도 그랬는데.
공부한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댓글에 힌트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검색에 힌트가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층간소음이었죠, 방금 키워드가. 그러니까 층간소음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층간소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층간소음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이 보여질 겁니다. 그 키워드들을 콘텐츠에 다루면 더 공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키워드를 찾았다면 그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서 여러분이 이런 키워드에 조회수가 잘 나왔다. 이런 거를 좀 같이 층간소음이라는 키워드와 같이 다뤄보면 조회수가 공감이 잘 되겠다, 조회수도 잘 나오겠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지속적인 숙련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잘 되면 다 했죠, 그죠? 일일 하루아침에 다 됐으면 다 했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숙련이 필요하다라고 적어놨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자, 뭐가 또 나와요. 심화잖아요, 심화. 여러분이 뭔 얘기인지는 잘 몰라도 그래도 알고 가면은 좋을 만한 얘기들을 적어놨습니다. 자, 공감은 이제 기본인 거예요. 첫 번째 공감은 자, 봐요. 여기 뒤에 있죠. 뒤에 아무리 잘해도 공감이 없으면 그냥 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감을 한다는 전제하에 공감부터 키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넣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공감에 이 뒤에 네 가지잖아요. 이 네 가지를 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저도 네 가지 다 못 넣어요. 전 재밌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재미 넣기도 어렵고요. 예, 다 넣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하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 공감 기본이죠. 그 다음에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보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정보가 있어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얘기는 유튜브 콘텐츠에 안 나오더라고요. 정보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예, 정보가 있어야 수익이 돼요. 그러니까 공감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체육 선생님 특 처음에 오셔가지고 막 엄청 막 어떻게 한다. 근데 도덕 선생님은 엄청 이렇게 착하시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자, 공감은 돼요. 맞아, 나도 그랬어. 뭐 예를 들어서 쌍쌍밥 먹을 때 딱 했는데 반으로 안 갈라지고 막 옆으로 막 이상하게 갈라졌어요. 맞아, 나도 그래서 웃죠, 그냥. 공감되죠? 근데 거기서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화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정보를 넣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제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말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탕후루를 먹는데 뭐 탕후루가 맛있는데 탕후루 먹을 때 그 꼬치 있잖아요. 꼬치가 막 버릴 데가 없어. 그래서 그 꼬치를 먹고 나서 버리기 편한 쓰레기통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정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탕후루 먹을 때 이 꼬치가 생길 때 너무 어려웠다, 힘들었다. 그럼 공감은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정보가 들어가면 이거 어떤 쓰레기통이에요? 하면서 사람들의 2차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정보가 된다는지. 예시가 조금 별로인 것 같아서 예시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저도 지금 즉석적으로 해서. 그러면 예시를 한번 다음 채널 장르로 한번 해볼까요? 혹시 아까 손 들으셨던 분, 네네, 옆에 계신 분 혹시 어떤 장르 운영하시나요? 여행이요? 여행 콘텐츠. 여행은 이제 잘 되는 달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볼게요. 정보가 있어야 된다. 사실 근데 이거는 제가 여행 정보를 좀 많이 다뤘었어가지고 쑥쑥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인천공항 갔을 때, 인천공항에서 입국 심사할 때, 막 이렇게 줄 기다리고 하나씩 이렇게 찍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권으로. 근데 어떤 거는 패스트 트랙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앱을 깔고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감이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갔을 때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면세점을 구경하고 싶잖아요. 그죠? 여행원 기분으로. 그래서 하고 싶을 텐데 줄 기다리느냐고 시간 손해가 너무 싫으셨던 분들, 자, 공감이 들어가죠, 이미. 자, 패스트 트랙이라는 앱을 까셔서 미리 등록만 하시면 마치 롯데월드의 매직 패스처럼 빠르게 지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정보가 넣었다고 쳐볼게요. 자, 정보가 들어왔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영상을 본 앱 관련 광고주분들이 연락이 쩌락 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앱 관련된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 순간 그렇게 광고가 많아지면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죠? 그러면 당연히 광고 수익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은 되는데, 공감이 들어가면 뭐가 올라간다? 조회수가 올라간다. 정보가 되면 뭐가 올라간다? 수익이 올라간다.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하나만. 그 다음에 후킹입니다.
후킹이에요, 후킹. 자, 뒤에 재미 스토리는 좀 이따 그냥 빠르게 말씀드리고, 후킹은 어떤 후킹이냐? 그냥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후킹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후킹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여행이라고 해볼게요. 여행 아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하나. 거기서 후킹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신청만 해놓으면 알아서 정부 지원 사업을 이제 문자로 온다는 거예요. 그 자기한테 맞는 그 찾기 힘들잖아요. 막 나한테 맞는 그 정책 지원금 받기 그런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공감을 그렇게 넣은 거죠. 아, 그렇게 정책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찾냐, 그죠? 이런 얘기를 하면 공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를 복지로 앱을 다운해라. 복지로 앱은 신청만 해놔도 나한테 맞는 지원금 자동으로 문자로 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들어가죠. 그럼 그렇게 하면 앱에 관련된 광고가 많이 들어오겠죠. 자, 그렇다면 후킹은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지금 재미없게 말씀드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 하나만 깔아놓으면 인생이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영상이 시작할 때 여러분 정책 지원금 정말 많은데 이거 일일이 알아가 이게 아니라 처음에 후킹을 강력하게 주는 거예요. 이것 하나면 여러분 인생이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 하나면 여러분이 100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뭐 다양한 후킹이 있겠죠. 뭐 이런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많이 흔하게 나오는 게 뭐 어디에 이런 게 있다고 막 이런 영상 많죠. 요즘에 이거 많이 이제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이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런 영상 올리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후킹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후킹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를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재미는 없어도 되고요. 왜냐하면 재미가 있으면 좋지만 재미를 넣으려다가 앞에 3가지가 빠져버리면 빼는 게 낫겠죠. 그죠? 괜히 이런 채널이 있어요. 이런 영상이 있어요. 재미있게 하려고 하다가 뭐라는 건지 무슨 정보야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는 필수 요소는 아니다. 하지만 있으면 좋다. 자, 스토리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여기서 뭐 핫팩이라는 영상을 했다고 하면 손난로라고 했다고 하면 손난로 제가 영상을 촬영을 제작을 했었을 때 처음에 손난로를 켰는데 이게 흔드는데 너무 빠르게 켜지지 않아가지고 힘드셨던 분들 입김을 불어넣으면 빨리 따뜻해집니다. 그 다음에 손난로를 집에 들고 왔는데 이게 아까우면 지퍼백에 넣어두면 3일은 갑니다. 그 다음에 손난로가 다 꺼진 다음에 이거를 뭐 신발에 넣어놓으면 제습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스토리가 있죠. 손난로를 처음에 구매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손난로를 구매하고 이용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 손난로를 다 쓰고 나서 이거 뭔가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거를 끝나고 나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 이런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건강이나 뭐 다이어트나 뭐 뷰티로 따지자면 뭐 아침, 점심, 저녁 루틴. 그냥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감 정보 후킹만 잘 넣어도 채널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성공할 수 있고요. 여기서 재미 스토리가 있다면 정말 레전드 채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5가지를 다 넣으려고 어떻게든 넣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노력 때문에 전체 쇼츠에서 1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차단 사용 마지막 아니에요. 자, 6, 7, 8 있어요. 차단 사용자 숨기기 기능을 적극 활용한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댓글 있잖아요. 잠시만요. 물 한 잔 마실게요. 제가 좀 더위를 좀 많이 타가지고 약간 좀 더워하는 게 있는데 자, 우선은 이 차단 사용자 숨기기가 무슨 말이냐면 시청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당연히 감사하죠. 시청자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죠. 근데 일부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네, 악플러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근데도 이 차단, 삭제, 사용자 숨기기 이런 기능을 활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눈치를 보시느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삭제하면 뭔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삭제하거나 차단을 하거나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콘텐츠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은 하나의 고객센터 CS예요. 그러니까 그냥 악플 같은 것들은 그냥 하나의 CS. 이런 악플도 있고 이런 비평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인격 모드로 했다면 당연히 차단하고 삭제하는 게 맞는데 이런 악플이 달렸을 때 그냥 과감해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차단 기능을 정말 좋아하고 매일마다 한 10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는데
물론 이제 비평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충고를 해줄 수는 있어요. 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영상이 너무 빨라서 좀 별로다. 그러면 댓글 다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덕분에 저희 채널이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런 거였어요. 이게 무슨 개꿀 정보임? 뭐 이런 거. 이게 뭐 이거 굳이 왜 함? 뭐 이런 거 있죠. 가장 많은 거. 이거 다 아는 거 아님? 이런 거. 이거 누가 모름? 뭐 이런 거. 이런 댓글.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솔직히 공짜로 보는 주제 그잖아요. 아무리 좋은 정보를 줘도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차단해야 돼요. 왜냐면 이 차단을 적극 이용하는 게 내가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저 이미 스트레스의 그 영역에서 이미 벗어났고 그 스트레스 영역뿐만이 아니라 채널 성장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쿠팡 꿀팁을 올렸는데 대부분은 쿠팡을 잘 이용하시는데 뭐 누구는 쿠팡을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쿠팡에 관련된 쿠팡이 이게 아쉽다 뭐 이런 댓글은 달릴 수 있죠. 그러면은 뭐 쿠팡도 이걸 보면서 뭐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그냥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댓글이 달리는 순간 뭐가 문제냐면 다른 광고주가 이 영상을 봤었을 때 이 채널은 악플이 달리는 영상이라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좋은 댓글 100개 있어도 악플 하나 있으면 악플만 보여요. 예, 좋은 거 99개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도 똑같기 때문에 광고주분들도 여기다가 영상 올리면 괜히 내 브랜드가 내 그 광고가 욕을 먹는 거 아닌가, 악플 달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채널 성장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되 절대로 눈치 보지 말고 근데 뭐 충고나 뭐 비평 뭐 이 정도는 적극 답글 달면서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받아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 다 끝났어요. 자 수익으로 연결입니다. 자 한번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높은 조회수와 높은 구독자 수를 자랑한 채널이 있고요. 조회수와 구독자 수는 다소 적지만 커머스적으로 연결 가능한 채널. 이게 시간이 갑자기 빠르게 지나가네요. 제가 조금만 빨리 진행할게요. 자 누가 더 좋을까요? 어떤 수익이 더 높을까요? 지금 수익 파트잖아요. 당연히 후자여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높은 수익을 위해서는 높은 조회수, 높은 구독자 수에 너무 연연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구독자 수가 적다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진짜 실제로 제 주변 친구들, 지인들도 구독자 수 정말 많고 조회수가 짤까 채널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데 저의 수익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채널도 정말 많습니다. 네, 그거는 채널 브랜딩 때문인 거죠. 채널 브랜딩. 즉, 커머스적으로 연결 가능. 광고라든지 내 몰에 있는 제품을 판매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연결이 가능한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MBTI로 했었을 때 조회수와 구독자 수는 높았다고 쳐볼게요. 근데 뭐 연결할 게 있나요? 커머스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커머스를 연결할 게 찾아보면 있긴 하겠지만 정말 그렇게 드물겠죠. 그죠?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탕후루가 영상 조회수가 잘 나와서 탕후루 하는데 그래서 이러면 괜찮겠죠. 탕후루 올렸다가 언제든 뭐 다른 간식 아니면 다른 음식 이렇게 점점 범위를 넓혀가면서 조회수가 전체적으로 잘 나오면 음식 광고, 뭐 푸드 광고를 받을 수 있겠지만 탕후루가 조회수가 잘 나와. 그래서 탕후루만 해. 그럼 탕후루 광고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왕가탕후루 하나는 받을 수 있겠다. 근데 그 이후로 또 있을까요? 왕가탕후루 광고 받잖아요? 그럼 다른 체인점은 이제 못 받아요. 이해되세요? 저 삼성전자 광고 한 3번, 4번 받았거든요? 애플은 못 받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커머스적으로 연결이 가능한 걸 신경을 써야 되는 거지 조회수와 구독자에 너무 연연 안 하셔도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압도적입니다. 정말 압도적이에요. 정말 압도적이에요. 제가 아는 누나는 인스타 팔로워 1만 명인데 월 매출 1억 나오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커머스와 연결에 유리한데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커머스 연결에 유리한데 구독자 수와 조회수도 높다면 지속적인 월 1억 이상의 순수익이 창출이 가능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대충 저의 수익이 여기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채널은 내가 아니다. 사업의 한 부분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첫 번째 이제 댓글, 뭐 악플 같은 거 그냥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플이 달리면 마치 내 인생에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내 인성을 깐다. 아니거든요. 그냥 조회수가 안 나오면 그냥 조회수가 왜 안 나왔지? 악플이 달렸으면 악플이 달리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영상에서 아 이렇게 안 해야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내 인생같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이 채널은 채널일 뿐인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편하게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수익으로 있어서 훨씬 더 접근이 더 편할 수가 있다는 거.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높은 구독자 수와 조회수는 옵션이죠. 옵션일 뿐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해볼게요. 뭐 여러분이 조금만 뭐 그런 커머스적으로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저 다이소 매니아거든요. 다이소 영상 막 올려요. 근데 다이소 영상을 막 올려요. 조회수 잘 나오겠죠. 왜냐면 다이소는 누구나 많이 가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다이소의 제품이 비싸봤자 5,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다이소에서 광고가 들어온 적은 없지만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이소에서 광고는 들어온 적 없지만 다이소 제품을 막 몇백 개 팔고 막 해봤자 조회수와 구독자 수는 적어도 그냥 냉장고 하나 파는 게 나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기기에 관련된 걸 다루는 채널이에요. 이분은 A 채널은 전자기기 관련된 채널, B 채널은 뭐 다이소에 관련된 그런 뭐 아트박스 이런 거 하면 조회수나 구독자 수는 좀 더 다이소나 아트박스 누구나 많이 이용하는, 그죠? 그런 데가 유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애초에 광고 단가도 낮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왜냐면 제품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죠? 다이소나 뭐 이런 건 제품 가격이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전자 가전 이런 것들은 하나만 팔아도 뭐 10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막 그거를 막 몇백 개 파는 것보다 그거 한 몇 개 파는 게 그 전자 가전 비싼 거 몇 개 파는 게 더 편한 것처럼 수익이 더 높은 것처럼 높은 구독자 수와 조회수는 옵션일 뿐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널 경쟁자를 자기 자신으로 둬야 되지 상대방 뭐 다른 채널에 경쟁자를 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는 정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3번 정보 및 장르가 필수로 존재해야 한다. 자, 정보는 제가 말씀드렸죠. 정보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장르가 있어야 되는 거 채널 브랜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널 브랜딩이 막 뷰티였으면 뷰티에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루다 보면 당연히 뷰티에 관련된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팔로워스들이 모이겠고 그렇다면 내가 그래서 뭐 구독자 수가 뭐 1만 명이야. 1만 명이면 뭐 진짜 뭐 어떻게 보면 많긴 한데 사실 요즘에는 1만 명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잖아요. 1만 명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뷰티 채널인데 1만 명이야. 그 얘기 말씀드리면 되겠다. 짤룩 채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짤룩 채널 지금 운영 안 해요. 근데 지금 팔로워 수가 약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되거든요. 5만 명에서 6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5만 명에서 6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채널 월수익 운영을 안 하는데 월수익 500만 원 나와요. 네. 왜 그러냐면 우선 광고 수익이겠죠? 광고 수익인데 뷰티 채널인데 쇼폼을 운영하면서 뷰티 채널인데 구독자 수 6만 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채널 그래서 조회수도 괜찮게 나오는 채널이 없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장르가 필수로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광고주가 봤을 때 이 채널은 어떤 걸 하는 채널이다. 뷰티인지 뭐 패션인지 그리고 다이어트 쪽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운동 쪽은 좋지만 건강 쪽으로는 접근 안 하셔야 돼요. 위험하기 때문에 건강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운동도 광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컨설팅 했던 분 중에 50만 유튜버가 있는데 운동 채널이신데 운동 채널도 이제 광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4번 자 내가 광고주 브랜드 사람 내 채널에 광고를 하고 싶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채널에 목표 없이, 그러니까 영상에 그 목표 없는 발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목표 없이 영상을 올리는 채널에 내 광고를 붙이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죠. 영상을 일주일에 하나만 올리더라도 그 하나의 영상 하나하나가 목표가 있고 퀄리티가 있고 한다면 나는 내가 광고주라면 적어도 그 채널에 영상을 맡기고 싶겠죠. 광고를 맡기고 싶겠죠. 그죠? 그리고 요즘에 광고주분들이 제가 느끼는 거는 구독자 수도 물론 중요하죠. 구독자 수가 높기 때문에 이제 짤커 채널도 광고 수익이 높은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광고주분들이 조금 이제 많이 아셔가지고 구독자를 잘 그렇게 많이 보진 않고요. 평소에 채널 그 퍼포먼스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회수를 본다는 거죠. 좋아요나 댓글률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 하나하나 퀄리티 있게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쇼폼은 조회수 수익 정말 낮아요. 제가 아까 그 수익
저의 그 수익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사실 순수익이거든요. 그게. 근데 제가 이제 그 중에 저의 채널 조회수 수익은 약 1,300, 1,400이에요. 나머지는 다 광고 수익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채널 브랜딩을 가지고 채널 브랜딩을 한 상황에서 내가 광고주 브랜드사라면 내 채널에 광고를 하고 싶을까를 생각을 항상 하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광고와 사실 삼성전자, 토스, 네이버 이렇게 좀 유명 기업과 광고를 진행했다는 건 그만큼 채널이 인증이 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꼭 이 4번 부분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5번. 광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모든 노력을 쏟아붓는다. 자, 이거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뭐냐면 광고 비용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그러면 이 광고 영상을 의외로 빨리 제작하고 끝내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니 광고 영상 돈을 나한테 날 맡기고 날 믿고 나한테 맡긴 영상이면 나의 일반 영상보다 어떤 영상보다도 훨씬 노력해서 열심히 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목숨을 다해서라도 목숨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다른 광고주 분들도 여러분이 평소에 제작했던 광고 영상을 보고 나서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영상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광고 영상만 올리면 조회수가 안 나오는 채널들이 있어요. 이런 채널들한테는 안 맡기겠죠, 당연히.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는 적어도 광고가 들어오면 이 광고 영상에 대해서는 최선을 정말 다하고 어떻게든 조회수가 잘 나오려고 그 조회수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효율이 좋아야 되겠죠. 전환율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저의 그 보통 채널 조회수 평균 조회수가 안 나오면은 막 20만 회 정도 나오고 잘 나오면 막 100만 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광고 영상 화해라는 앱이 있어요. 그거를 제작을 했는데 그 화해랑 협업을 5번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있겠죠. 네. 첫 번째 했는데 5만 회 나왔어요. 총 조회수가. 그래서 화해랑은 나의 인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전화를 해서 솔직하게 첫 번째 영상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온 편인데 굳이 짤거 채널에 다시 맡긴 이유가 있느냐 했는데 조회수는 딴 채널보다 안 나왔는데 효율은 정말 좋았대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조회수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 보고 나서 화해라는 앱을 꼭 설치를 많이 하는 그 영상이 중요한 거잖아요. 효율. 그렇기 때문에 조회수와 구독자 수는 옵션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시간 강의를 마쳤고요. 우선은 Q&A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의 궁금한 점 그렇게 진행하면 될까요? 혹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솔직하게 저도 어떻게 커왔냐면 이제 저보다 저의 선배 크리에이터 분들의 강의를 다 참석을 해서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항상 질문을 많이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이 정말 많은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네, 이렇게 손 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광고 효율은 어떻게 측정이 되나요? 광고 효율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하면 주십니다. 광고주분이나 브랜드사 측에 요청을 하면 주시고요. 항상 저는 물어보는 편이죠. 네, 광고 효율은 어땠는지, 그다음 뭐가 문제였는지 꼭 파악하기 위해서. 네, 물어보면, 네, 요청하면은 이제 전달해 주십니다. 네네. 그리고 또 있으신가요? 네, 말씀해 주세요. 팀 운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거 1시간 강의 말고 뭐 2시간, 3시간 강의 할 때 팀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저희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의도대로 말씀드려도 되죠. 저는 팀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한 사람이 무너져요. 결국에 예를 들어서 뭐 보통 뭉치면 기획자, 촬영자, 편집자, 출연자 뭐 이렇게 뭉쳐요. 일반적으로. 근데 저도 팀하면 뭔가 재밌을 것 같고 채널이 더 커질 줄 알았어요. 근데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효율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오늘 좀 바빴어, 오늘 가족 일정 있었어, 이렇게 되는 순간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러블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또 두 번째, 팀으로 운영했을 때 수익을 다 나눠야 돼요. 네, 그것도 커요.
2명만 해도 50% 나누는 게 얼마나 큰데, 그잖아요. 그래서 보통 근데 2명을 안 뭉쳐요. 3명, 4명 이렇게 뭉쳐요. 그럼 결국엔 그만둬요. 그렇다고 막 시간을 덜 쓰는 것도 아니에요. 예, 시간을 덜 쓰는 방법은 계획표 짜는 거. 계획표를 짜야 시간을 덜 쓰지 팀을 나눈다고 시간을 덜 쓰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의 답변이고요. 정답은 없지만 네, 참고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네, 말씀해주세요. 혹시 그 영상 올리실 때 이 컨텐츠는 무조건 쓸 것 같은 확신이 드는 영상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게 공감이 들어갔다. 정보는 누구보다도 좋은 정보다. 이거 2개만 있어도 진짜 이 영상은 뜨겠다 하면 옛날에는 안 맞았거든요. 이건 왜 안 뜨지? 이건 왜 뜨지?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 80% 이상은 맞더라고요. 이건 조회수 잘 나오겠다. 그렇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알고리즘 같은 게 이게 플랫폼마다 이제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꿀팁 드리자면 여러분이 운영을 하실 때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그다음에 틱톡, 그다음에 페이스북, 뭐 요즘에 X, 트위터 있잖아요. 트위터 다 올리세요. 왜냐하면 어떤 플랫폼에서 조회수가 잘 나오는지 아무도 모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와요. 제 그 광고주분들 연락한 그걸 보면 답변 메일을 보면 유튜브에만 올리면 1회당 1,500만 원 VAT 제외인데 모든 플랫폼에 업로드하면 2,200만 원입니다. 이러면 모든 플랫폼에 업로드를 하죠. 당연히. 그죠? 조회수가 전체적으로 괜찮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수익적으로도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전체 플랫폼에 업로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혹시 질문도 있나요? 네, 말씀해주세요. 저는 잠옷 관련돼서 채널을 만들고 싶은데 네. 찾아보니까 이게 패션 쪽은 되게 룩북이 많은데 네. 잠옷만 하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잠옷만 그거를 이제 중점으로 해서 네네. 컨셉을 잡고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결국 최종 목표는 제 쇼핑몰을 만들어서 수제 잠옷도 만들어서 같이 연결해서 하고 싶은데 네. 이거를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먼저 제작을 해서 다른 제품들을 다 리뷰를 한다고 하는 룩북을 다 제작 후에 제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시킬지 아니면 쇼핑몰을 먼저 만들고 네. 제 제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지 우선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 때 저는 이제 그 질문자의 정말 응원을 한다. 그러니까 질문자를 정말 생각해서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만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룩북은 많죠. 그러니까 룩북이라는 거는 관심이 전체적으로 많은데 자문만 다루는 채널한테는 관심이 있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근데 정답은 없어요. 어떻게든 재밌게 만들다든지 정말 꿀 정보를 전달하면 모르겠지만 우선 그 카테고리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럼 나는 나중에 잠옷 팔고 싶은데 그럼 당연히 잠옷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는 말인데 우선은 나의 플랫폼의 사이즈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키울 때는 나중에 잠옷을 판매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키울 때는 잠옷만 다루는 게 아니라 룩북, 옷 그런 거를 다뤄야 되는 게 맞아요. 패션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블루오션이 유리한가? 이 답변을 토대로 좀 더 말씀드릴게요. 블루오션이 유리한가? 레드오션이 유리한가? 블루오션 잘 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실뜨기 공유하는 채널인데 이런 채널이 없더라고요. 블루오션이니까 잘 되겠죠?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오히려가 아니라 레드오션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강아지 영상을 오래 보잖아요? 그 다음 영상 못 떠요? 강아지 영상 떠요.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뭐 토이스토리 영상을 봐요? 애니메이션 영상을 봐요? 그 다음 못 떠요? 애니메이션 영상 봐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오션, 그러니까 즉 지금 시청자분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그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썸님 있죠? 이썸님 IT 다루시잖아요. 내가 IT 영상을 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영상 조회수 누가 만들어주는지 알아요? 그런 대형 채널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썸님 영상 다음으로 추천 영상이 뜨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레드오션이 훨씬 유리하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늦은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 혹시 되셨나요? 답변이? 추가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네네. 네네. 우선은 그 다음 질문 듣고, 네네. 아까 질문, 네네. 그 정보 채널에서는 네. 팩트 체크가 좀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팩트 체크를 보통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제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을 해보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애초에 그 정보를 다룰 때 그 정보에 대한 지식들이 별로 인터넷상에 올라있지 않으면 다루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정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상품이라고 하면 상품 리뷰가 막 5,000개가 달렸는데 그 5,000개 리뷰 중에 그 베스트 리뷰가 조작이 아닌 선에서 말하는 게 동일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부분은 내가 다루지 않아도 그 부분이 맞다는 얘기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검색을 해봤을 때 댓글에 힌트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댓글에서 말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모델링팩을 했는데 모델링팩을 했었을 때 뭐 피부가 엄청 환해졌다라는 댓글이 계속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다룰 수가 있는 거고, 적어도 그 키워드를 검색해서 몇 개의 자료를 계속해서 알아보죠. 네, 그래서 그걸 몇 개 알아봐야 돼요를 한다면 약간 좀 이게 좀 자료마다 좀 정보마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인터넷상으로도 온라인상으로도 계속해서 검색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왜냐면 혼자서 다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브이로그는 이제 하지 않아야 되는 장면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시청자분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시청자분들이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내 영상을 왜 보는가? 그러니까 그게 정보인가? 그죠? 그 좋은 정보인가? 아니면 정말 재밌어서인가? 그죠? 근데 브이로그를 했었을 때 정말 재밌다면 조회수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정보가 또 없기 때문에 수익이 또 낮아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브이로그는 정말 많이 물어보는 유형 중 하나인데요. 진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여쭤봤던 분들 중에서 제 영상 피드에 뜨는 분들이 본 적이 없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브이로그는 조금 추천 안 하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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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로그를 쇼츠로 다뤘는데 브이로그에서 이제 네. 브이로그를 찍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정보를 소개하는 브이로그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러니까 정보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보는 수익이잖아요. 애초에 조회수를 가져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초에 그들이 관심이 없는데 브이로그 자체, 그러니까 정보가 메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브이로그가 메인이라면 어떻게든 자기 이야기가 담겨져 있단 말이죠. 브이로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정보를 메인으로 가져온 게 낫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정보가, 그래서 여행 정보, 아까 여행 채널 있죠? 여행 정보, 아니 다이어트 정보,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메인으로 다뤄져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 다음 혹시,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두 가지 궁금한데, 네. 지금 1.3만 구독자이고 네. 스포츠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연애 예능 채널을 이제 3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 왜 저희 그 영상의 구독자가 안 오르는지, 네. 빠르게 안 오르는지. 네. 왜냐하면 저희가 1.3만 채널은 네. 저희가 3개월 만에, 100일 만에 조회수 수익을 이뤄내기 시작을 했고요. 네네네. 수익을 받고, 그리고 틱톡코리아로부터 초대도 받았고.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이어서 파일럿으로 지금 연예 예능 채널을 하고 있는데 3개월이 됐어요. 네. 조회수가 안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두 번째, 저희는 커머스를 연결, 예. 네, 그런 제품도 있고 결국에는 짤감님처럼 광고 수익으로 저희는 네네네. 수익화하고 싶은데 네. 한번 영상에서 저희는 부산시 관련해서 네네. 협업해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정보성 부산시 네. 바꿔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그 답변을 먼저 드리면, 우선은 그 영상 보는 거는 이제 다 같이 이제 조금 해보고 싶어서 우선은 그 답변을 드리자면, 왜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안 오를까? 구독자 수와 가장 관련된 부분은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나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사실 조회수는 사실 재미, 공감만 있어도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안 올라간다는 건 우선 공감이 안 된다는 거, 공감 혹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 구독자 수가 안 올라간다는 건 정보가, 그러니까 이런 채널들 많지 않아요? 이게 쇼폼 같은 거 보다 보면 이 남자는 뭐 어디서 뭘 합니다. 그래서 조회수는 진짜 많아. 구독 막 좋아요 엄청 많이 나와. 막 웃긴 영상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스토리 다루는 채널. 근데 그 채널 들어가면 구독자 수는 안 오를 거예요. 그죠? 그게 구독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독할 이유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구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재밌어서 구독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네, 그러니까 정보가 있으면 구독하기가 유리해지죠. 아, 이거 구독해두면 적어도 내가 필요한 정보 얻어갈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연관이 있는 게 정보이고, 두 번째로 커머스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업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그러니까 비슷한 점이 뭐였냐면 계속 커머스 쪽을 좀 중점을 다루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채널이 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널이 1번인데 커머스를 1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채널이 성장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공감이나 뭐 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자신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고 싶어해요. 그죠? 근데 평소에 공감을 하면서 시청자들과 친구를 하고 정보를 전달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채널이 여러분 제가 뭐 커머스를 열었어요. 여기는 제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꿀템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사주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커머스가 아닌 채널이 우선 커져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지금이야 이제 경제에 다다르셨으니까. 아, 경제란요? 한참 남았죠. 뭔가 네. 광고 단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네. 단가가 되게 작은데도 그냥 다 광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네. 아니면 딜하는 뭐 노하우나 뭐 이런 게 있으신지 좀. 우선은 그 광고 단가를 정하는 거는 채널마다 너무 다른데요. 퍼포먼스마다 좀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은 100만 원 미만으로 받을 광고는 하지 마시고, 예, 그 정도 사이즈면 그냥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채널 영상을 더 만드는 게 낫고요. 예, 적어도 아무리 작은 크리에이터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정도?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채널마다. 네, 숏폼 기준으로. 그게 숏폼이냐 롱폼이냐 가로폼이냐 절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광고 효율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숏폼이 조회수가 더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가로폼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잘 안 나올 뿐더러 그 긴 영상 중에서 광고 나오는 부분이 적지 않아요? 그죠? 그 엄청 일부잖아요. 그럼 광고 효율이 더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숏폼의 시대예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진짜 숏폼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지식 콘텐츠를 기반으로 이제 네. 채널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좀 전에 공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공감 같은 경우에는 감정의 영역이고, 네. 지식 같은 경우 이제 정보 사실의 영역인데, 네네. 이게 사실과 네. 감정이랑 네. 또 안 맞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좀 철학적이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철학적인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우선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공감이랑 정보랑 잘 안 맞으면 그 질문의 의도가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그냥 공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댓글에서 하나의 힌트를 얻었다. 그럼 그 문구를 가져다 쓴다. 그죠? 그 다음에 정보를 일일이 다 자료를 검색해서 정보를 수집했다. 그럼 그 정보를 넣는다. 이렇게 하나씩 접근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콘텐츠를 그 하나의 제품으로 보시고 너무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답변이 되셨을까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네, 질문해 주세요. 채널을 만들지 않았거나 또 다른 채널을 처음 오신 분들께 추천하거나 또는 추천하지 않는 콘텐츠나 분야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2시간, 3시간 강의할 때 답변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지금 빠뜨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억나는 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추천하는 분야는 애견, 패션, 뷰티,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부동산, 그리고 정말 많았는데, 아까 스포츠, 네, 스포츠 그 운동 영역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미용, 다이어트 뭐 이런 쪽이고, 추천하지 않는 분야는 음악, 댄스, 그 다음에 이건 저작권 문제가 있고, 수익화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울 거예요. 음악, 댄스, 그 다음에 퀴즈 매우 예민하죠. 그 다음에 뭐 정치 이런 거 예민한 부분, 그 다음에 역사 이런 거 다루는 거, 그 다음에 뭐 상식 채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추천하지 않고요. 혹시 뭐 분야 딱 말씀하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생각나는 건 여기까지네요. 제가 적어놓은 편이 있긴 한데. 저는 맛집을 다니고 있는데 좋아요. 네.
그 독고동님 채널 보면 그 맛집이나 뭐 신박한 플레이스 다니시면서 이제 하시는데 뭐 그런 채널도 광고나 상업적으로 연결되기가 좋죠. 네. 그리고 저도 그런 맛집 관련된 광고를 또 많이 받았었고, 네네. 혹시 자신의 난 이런 채널 운영하고 싶은데 이런 채널 장르 그런 거 있나요 혹시? 있으시면 답변 드릴게요. 아 아직은 없는 걸로. 네 혹시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그 영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네네. 학생을 올리려고 네네. 그 쇼코스로 그 문제풀이 토익 문제풀이를 한번 올려볼까 하거든요. 네네네. 과연 될까요? 아니면 그냥 네. 블로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로만 쓰겠습니다. 그게 뭐 안 되는 콘텐츠라는 거는 뭐 이 세상에 없지만 그게 어떻게 해서 수익화를 만들어낼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그거를 해서 조회수가 잘 나올까요? 구독자 수 잘 나올까요? 이게 아니라 그 토익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토익에 관련된 콘텐츠라면 가장 중요한 건 토익 합격하면 이제 안 볼 채널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넓혀서 약간 에듀나 교육적인 분야 약간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나는 영어 전문인데 다른 걸 다뤄도 되나요? 했는데 충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짤컷을 운영하면서 게임 채널, 뭐 뷰티 채널, 패션 채널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영역을 넓히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엄청 열정적이시네요. 네네네. 또 기획하고 있는 채널이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좀 고학번인데 좀 늦게 학교로 복학을 하게 돼가지고 네네네. 그 17학번에 아싸 탈출기 이런 거 해가지고 네. 직접 학생들한테 다가가가지고 그런 좀 스토리텔링을 풀어내는 좀 브이로그 같은 거를 네. 해보려 하는데 그런 거 브이로그 왜 자꾸 얘기하는 거야? 하지 마세요. 저 그냥 말씀드릴게요. 추천 안 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려서 시간은 절약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혹시 또 다른 질문 혹시 지금 미리 네. 지금 세 분, 그럼 딱 세 분만 받고 네 분? 네네, 네 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 몇 개 보면서 여러분의 영상을 보면서 약간 피드백 드리는 시간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근데 8월이랑 12월에 왜 광고 수익이 많은지 궁금하고 네. 실제로 감명 깊게 읽으신 또는 좀 해답으로 하신 책이 있나요? 와, 이런 질문을 받을 줄 몰랐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얘가 마치 성공한 자기개발 강의가 하면 그런 질문을 받는데, 네, 어쨌든 첫 번째 질문, 8월에 맞는 거 이제 사람들이 이게 따뜻해지거나 더워지면서 그러면서 돈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추우면 돈을 잘 안 쓰고요. 따뜻해지면 그럼 12월은 왜?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8월 그다음에 여행 가는 많이 달. 그러니까 외출을 많이 하는 달. 그러니까 외출을 많이 하면 전체적으로 높아요. 패션이 될 수도 있고 뷰티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애견이라고 해도 애견이랑 산책 많이 가잖아요. 겨울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활성화 많이 되고요. 12월은 약간 광고주분들이 지금 돈 남은 거 다 써요. 돈 남은 거 다 써야지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수익에서 거의 이제 그렇게 나오다가 12월, 특히 12월이나 8월은 거의 2배 피크일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아까 질문해 주세요. 네네. 네네. 최신 인기 음악한지 아닌지 네. 아니면 그 썸네일에 맞춰가지고 뭐 거기에 맞는 그 음악이요. 검색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BGM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혹시 콘텐츠가 음악이 아니신 거죠? 저는 근데 맛집이긴 한데. 네네네. 그 요즘에 제가 이제 그 노후 정을 가지고 그 행사를 올렸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음악을 선정하는 거에서 네. 좀 고민이 많아요. 근데 음악은 없어도 네. 콘텐츠 조회수는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긴 해요. 그리고 틱톡 이런 데서 음악이 없으면은 좀 재미가 없어.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전략인데 시끄럽다가 조용해지면 집중해요. 오히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채널의 하나의 브랜딩 전략이지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작권 있는 음악만 쓰시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작권 있는 음악은 저작권 있는 음악은 이제 수익이 안 나올 뿐더러 진짜 제가 썼는데 경고 먹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수익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저작권. 근데 저는 그냥 썼는데 그 영상이 삭제되면서 채널 1회 경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3개월인가 6개월인가 그거 지나면은 이제 소멸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 있기 때문에 저작권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맛집 광고 스토리. 맛집 광고 스토리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그 혹시 죄송한데 저희가 9시까지인가요? 8시 반까지인가요? 8시
8시 반.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 건 어떤 식으로 광고가 그렇게 맛집이요? 네. 어, 그런 어, 그냥 협찬만 받고 아. 광고까지 돈을 받진 않거든요. 뭐 그냥 그때 받았던 광고가 고든 램지 그 햄버거 가게인데요. 그 어디지? 서울 어디였지? 거기 오픈한다고 그 지점을 광고를 받았고 보통 오픈하는 지점에 광고가 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혹은 이제 이미 커진 브랜드가 어디에 뭐 새로운 거 나왔을 그래서 이런 거 뭐 BBQ 신상 메뉴 이런 거 BHC 뭐 어떤 거 뭐 이런 것들 또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네. 해서 그 이렇게 그쵸, 다 숏폼으로. 네? 단가 나게 그런 거 같은 단가요? 네, 아까 100 이상 정도 저 그 짤거 채널의 광고 수익 그 광고 단가를 궁금하시는 건가요? 전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맛집이든 앱이든 그게 모든 플랫폼 업로드 기준으로 2,000이 넘어요. 네, 네네. 그 100으로 받아본 적은 없어요. 네, 그건 이제 최소한에 있었을 때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건 채널 퍼포먼스마다 좀 다릅니다. 네네. 혹시 그 다음 질문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네, 말씀해 주세요. 그 성능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추천 카테고리, 비추천 카테고리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네. 그리고 그 다른 분들 보고 있으면은 상품 리뷰 하시는 분들 네네.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품번으로 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아니면 상품 리뷰나 품번 말고 아까 말씀하신 뭐 그 스토리라든가 재미라든가 이렇게 네. 전체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 네네네. 대표님 같은 거 어떤 컨셉으로 하실지 우선 해당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틱톡은 실제로 그런 콘텐츠는 다 제한을 받습니다. 네, 다 제한을 받고요. 유튜브도 제한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뻗어나가기가 어려운 카테고리이긴 해요.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100명한테 뿌릴 게 아니라 이미 성인 콘텐츠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조금 위험 요소가 조금이 아니라 좀 위험 요소가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제한 요소가 많이 크다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비추천 카테고리죠. 그다음에 혹시 죄송한데 두 번째 질문이 어떤 거였죠? 네네. 다른 분들 보면은 네네. 이제 상품 리뷰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이제 품번으로 잡아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니면은 뭐 상품 리뷰나 품번 말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네. 뭐 다양한 그 주안점들 네네.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가실지. 우선 상품 리뷰가 조회수가 안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네, 상품 리뷰는 사실 저도 상품 리뷰를 많이 하는데 상품 리뷰가 조회수가 훨씬 많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널을 좀 더 많이 탐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채널을 탐색하신 후에 어떤 조회수가 잘 나오는 콘텐츠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파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네. 어떤 컨셉으로 대표님이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어떤 네. 컨셉으로 해서 진행하실지.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보지도 않은 분야여서 괜히 제가 생각해보지도 않은 분야를 말씀드렸다가 혹시라도 그게 방법이 먹히지 않거나 하면은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다음 아까 한 분 네네 말씀해 주세요. 그 입장 바꿔서 네. 시청자 입장에서 네, 그 유튜브 영상을 네. 어떤 영상을 봐야 되는 이유가 네, 그게 이제 시청자가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까 강조하신 정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토크쇼 같은 프로그램의 콘텐츠에서 네. 이게 정보 제공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 얻어가는 게 없으면 그 영상을 봐야 될 메리트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보를 주지 못하지만 어디서 그거를 메꿔서 그 니즈를 채워줘야 되는지 좀 구체적인 팁을 좀. 네, 우선은 토크쇼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우선은 제가 그 해당 콘텐츠를 보진 않았지만 우선 진짜 수익화와 진짜 좀 연결이 어려운 채널이긴 해요. 그러니까 토크쇼의 목적이 혹시 퍼스널 브랜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출연자분이 나와서 혹시 그분이 유명해지면 그분이 여는 토크쇼에 많은 좀 티켓을 판매 뭐 이런 쪽이신가요?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우선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은 그 토크쇼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토크쇼가 물론 제가 굳이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 카테고리긴 하지만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채널의 목적이 잡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게 퍼스널 브랜딩이 목적인지 아니면 그 토크쇼를 통해서 뭐 어떤 굿즈를 판매하려는 건지 아니면 뭐 진짜 토크쇼 진행하신 분이 유재석 그 MC 분처럼 그렇게 유명하게 만드는 게 목표인 건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잘 선택하시고 나야 그 전략적인 방향이 다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업로드를 할 때 네. 숏폼이랑 롱폼을 업로드하고 꾸준히 업로드하는데 네. 미드폼은 업로드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미드폼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죠? 한 5분 정도? 아, 사실 10분 미만은 다 숏폼이라고는 하긴 해요. 원래는. 그러니까 미드폼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그 롱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숏폼에 반대되는 거다 보니까 가로 영상을 일반적으로 숏폼 영상이라 그 롱폼 영상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 이제 그 숏폼을 제외한 모든 가로폼 영상 있죠. 그거를 뭐 올리는 거는 뭐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뭐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채널마다 어떤 영상을 올렸을 때 A라는 영상을 올렸을 때 시청 지속 시간을 볼 수가 있어요. 시청 지속 시간이 예를 들어서 3분이야. 그러면 3분 위주로 제작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업로드 해보시고 그 시청 지속 시간이 맞춰서 시청 지속 시간을 확인하셔서 맞춰서 영상 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선은 그 원래는 이제 영상을 보면서 약간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긴 했는데 우선 저희가 어떻게 할 거가 제가 드는 생각은 8시 반에 원래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도 이제 한 5분 정도만 쉬다가 시간이 이제 가셔야 되는 분은 그냥 이제 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혹시라도 정말 내 채널 영상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서 피드백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 뭐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런 시간을 가지고 나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저희 5분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제 인상이 혹시 제 채널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제 채널이 그 인상이 생각했던 사람인가요? 달라요? 그래요? 어떻게 생각을 하셨길래? 잘생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분 좋아지네요, 갑자기.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가신 분이 없어서 너무 이제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피드백 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네,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우선은 크롬 켜고 보통 일반적으로 유튜브에는 올리시죠? 딴 데는 안 올리셔도 유튜브를 켜도 될 것 같죠? 네. 로그인돼 있다. 네. 자, 팁! 그거 프리미어 가입하세요? 프리미어 가입하면 훨씬 더 이제 시간 절약이 많이 짤컷. 감사합니다. 네. 검색기로 보면 안 되는데. 자, 우선은 한번 하고 싶다. 네. 우선은 나와주시죠. 네, 저도 이제 일어서기가 좀 힘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소개해 주시고, 네, 어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영상만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제가 원래 광고대 행사를 친구들하고 모아가지고 학생인데 스타트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요새 되게 AI가 핫하니까 그 AI가 시키는 대로 한번 광고대 행사를 직접 거기서 어떤 걸 해라 하면은 정확하게 그걸 다 하는 그런 영상을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영상을 아직 업로드는 못했는데 첫 번째 오프닝 영상을 지금 방금 네이버 마이박스에다가 넣어놨거든요. 근데 혹시 어떻게 이거 업로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거 네이버에 바로 로그인하면은 바로 볼 수 있어요. 네. 1분 30초짜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크 저 주시고 네, 그럼 네이버로 가면 되나요? 네,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분 동안 Q&A 있나요, 혹시?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다이어트를 해서 네. 약간 성공 사례처럼 해서 지금 인스타로 해서 네. 유튜브랑 이게 지금 연결을 해서 지금 인스타가 조금 더 팔로우가 높고 지금 구독자 수는 아직 작은데요. 네네. 이제 제가 콘텐츠로 기획을 하고 있는 건 이제 그 유튜브의 자취남님이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처럼 이제 조금 다른 분들은 집을 보여주고 싶어하지만 사실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숨기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또 자기가 살 뺀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네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네. 이제 그런 분들한테 각자 이제 개개인마다 다이어트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거를 약간 인터뷰처럼 하면서 이렇게 꿀팁처럼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그건 조금 괜찮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콘텐츠 기획 괜찮은데 이제 우선은 이제 많이 조금 이제 이렇게 출연자 받고 이게 찾아가기가 좀 많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꿀팁, 꿀템 이런 거를 다루면서 네 하신다면은 충분히 괜찮은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즐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찍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괜찮으시다면 네네 소개 이거인가요? 이 영상? 네네 이거 보면 될까요? 아, 네. 네. 부족한 게 많아서. 아닙니다. 네. 1분 20초 영상이네요. 네, 혹시 소리가 지금 안 나는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아파트 컨텐츠 회의 중 AI가 시키는 대로 행동해서 광고 대행사를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서 바로 기본적인 아파트의 페르소나를 꼼꼼히 기획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고요? 지금 바로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자, 조금만 뒤로 뺄게요. 죄송해요. 혹시 죄송한데 이 영상의 의도가 뭐죠? 네. 지금 약간 네. 이런 활동을 할 거라고 네네. 오프닝 영상을 만드는. 이런 활동을 할 거라고 오프닝 영상을 만든다. 우선은 이제 우선은 영상을 제작하실 때 시청자 입장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은 지금 이게 이 로고가 시청자한테 관심이 있나요? 없을 거. 없죠. 네. 제거를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3, 2, 1 이런 것도 굳이 3, 2, 1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시간을 끄는 거 같아요. 네, 그죠. 굳이 그리고 또 오히려 이거를 넣는다고 퀄리티 있어 보이나요? 채널 영상이? 그것도 그렇지 않죠. 제거시키는 게 낫고 그리고 이게 영상을 좀 어떤 영상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으면 약간 기업 광고 영상을 많이 보시지 마시고 약간 병만 영상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이 엄청 선하시고 모범생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도 정말 모범적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럴수록 병맛 콘텐츠를 좀 더 많이 보시고 네, 좀 그러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를 잘 봐요. 여기서도 이제 기획했습니다 어쩌죠 나왔잖아요. 사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물론 국어사전 쳐봐도 나오겠죠. 네, 페르소나라든지 이런 언어는 지양해야 돼요. 네네, 더 쉬운 말로 풀이하시고 그리고 왜 이 영상을 시청자분들이 봐야 되는지를 먼저 소구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AI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를 넣는다든지 이 영상을 보시면 AI를 통해서 여러분도 이런 걸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먼저 작업을 하신 상황에서 계속 다루셔야지 나 이거 해볼게 한번 봐봐가 아니라 시청자 입장에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답변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소개까지 들어가면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첫 번째 분 소개해 드렸고 이제 빠르게 한번 바로 소개 없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라고 검색하면 될까요? ANA 스튜디오라고 네. 부산시에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NA 스튜디오. 연애 20대부터 40대까지의 네. 연애 얘기를 가로품 영상을 볼까요? 쇼츠 영상을 볼까요? 쇼츠 영상. 네. 그래서 어떤 영상 볼까요? 우선은 저희가 일, 이, 영상으로 5, 6. 지금 읽어주시면은 제가 그걸 누를게요. 현자 이거요. 네. 눈이 안 좋은 건 아니시죠? 네. 네. 과거 실체를 밝히는 얼굴 천재 아나운서. 네, 알겠습니다. 볼륨이 자, 우선 이 영상에 있어서는 이제 이 영상을 꼽으신 이유는 이 영상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아마 선택하신 것 같고 네네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우선은 네. 그 불매쇼나 네. 대상 얘기나 이런 네. 토크쇼 기반으로 모티브로 삼고 했고요. 네. 이 연애 예능은 저희가 20대, 30대 패널 구성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광고 아까 커머스적으로 네네. 추가로 넣어서 조회수 수익이 아닌 광고 수익으로 조금 나가겠다. 네.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우선은 지금 이 방식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영상 딱 봐도 가로폼 영상을 재편집해가지고 숏폼으로 올리신 그런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의 영상은 숏폼의 그 많고 많은 숏폼의 강력한 채널 영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채널들은 숏폼을 위한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잘라서 제작을 한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무한도전이면 괜찮아요. 네, 1박 2일 무한도전 이 정도면 괜찮은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서 차은우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은우님께서 나오시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메리트가 영상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숏폼 영상을 제작하실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과거 실체를 밝힌 얼굴천재 아나운서가 더더 이렇게 적어놨으면 이거를 제목으로 쓰는 건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그러면 여기에 뭔가 시청자들한테 후킹될 만한 궁금증 요소가 나와야 돼요. 그냥 그 아나운서에 대해서 그냥 우리끼리 떠드는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영상은 파워가 나오지가 않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이게 숏폼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로폼 영상을 재제작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기가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네네 두 번째로 영상으로 네. 제가 구독자가 안 올라서 3개월 정도 했지만 네. 구독자가 좀 저조해서 네. 여기 인터뷰 좀 해달랬더니 개싸우는 부부 이거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후킹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네. 네, 의료 사업 때문에 관련해서 자, 우선은 여기서는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 봐요. 숏폼 영상을 보다 보면 이 빨간색 바가 천천히 차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 천천히 차면 한국인들 정말 불편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0초 미만의 영상을 위주로 제작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이게 정말 이렇게 빠르게 넘기는 그 숏폼 시대에 처음에 자극이 엄청 잘 되는 것도 아니죠. 그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누가 봐도 연출이에요. 네, 이게 진짜 인터뷰 좀 해달라고 개싸는 부부가 생방송으로 진짜 나온 것 같으면은 그래도 진짜 볼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남편분이라 해야 될까? 남편분은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여성분은 야, 나 웃기지? 나 한번 봐봐? 이게 지금 보여요. 근데 원래 이게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야, 내가 한번 웃겨볼게? 하면 더 안 웃겨요. 아시죠? 그러니까 안 웃긴 줄 알았는데 어쩌다가 혹 할 때 웃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재미 위주의 영상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사람이 재밌게 제작하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평소 그런 사람이 재밌게 제작하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제작을 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이렇게 잘라서 진행하는 부분은 애초에 시청자분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기도 해요. 왜냐면 누가 봐도 나 지금 가로폼 잘라서 가져왔다 이 영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정보가 훌륭하다 아니면 정말 재밌다가 아니면 이 방식은 제작 안 하시는 게 낫고 그리고 이렇게 넘기다 보면 얼굴이 크게 나오면 그나마 좀 집중이 되거든요. 얼굴도 작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자막도 잘 안 보여요. 너무 답답한 영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 혹시 채널 이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넷마평이요? 냉마평. 네. 네, 이거 맞죠? 냉정한 맛 평가단. 우선 채널 브랜딩 괜찮죠? 네, 우선은 제목을 잘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도움 되실까봐 ANA 스튜디오라고 적는 순간 시청자분들은 반감부터가 시작이 돼요. 누가 봐도 뭘 홍보하려고 만든 채널이라는 생각이 있겠죠. 엄청 인사이트를 얻으셨나봐요. 엄청 그윽하게 리액션 하시는데 자, 우선 냉마평 우선 좋아요. 이제 냉정하게 맛을 평가한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한국 음식들만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영어 없애세요. 그냥. 예, 오히려 채널 브랜딩이 더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우시는 게 낫고요. 이것도 그냥 냉마평 적어놓으세요. 어차피 안 보이거든요. 쇼츠에서 보면. 영어도 당연히 지우셔야겠죠. 자, 우선 쇼츠 영상 한번 볼게요. 쇼츠 영상을 보여드릴까요? 네네. 어떤 영상 볼까요? 네, 이거 한번 볼게요. 조회수가 잘 나온, 이제 이 정도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인정하게 맛을 평가하는 냉마평입니다. 오늘 제주시 골방식당에 다녀왔습니다. 칼국수 손님 이용 금지입니다. 8개의 블루리본입니다. 메뉴판입니다. 저희는 고기국수 2개를 주문했습니다. 유명인들의 사진입니다. 당당스러운 가게 내부입니다. 물과
제법 많이 들어가 있었고 면은 우동면까지는 아니지만 굵은 면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우선은 이걸 컨셉으로 가져가신 것 같은데 이거는 좋은 컨셉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상이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시작하실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컨셉을 가져가시는 게 재밌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재밌지 않고 졸려요. 네, 그러니까 숏폼이 지금 숏폼 이렇게 보시다 보면 안 그래도 이렇게 강력한 약간 이런 영상이 많잖아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짤컷입니다. 네,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그 컨셉으로 가져간다면 컨셉 한번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조회수가 잘 나오기가 어려운 컨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팁을 드리자면 이게 영상이 우선 너무 길어요. 영상은 너무 그리고 좀 더 누구나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를 접근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좀 시골 이런 데보다도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위주로 좀 한다든지 부산 사시는 거예요? 그럼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이 부산 콘텐츠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산 뭐 대전 뭐 서울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접근 방식 자체를 이게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이때 어땠나요? 그 뭐라고 답변하셨죠?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었죠? 점수가 어땠죠? 좋았나요? 질문이. 네네네. 점수가 좋았나요? 평가가 좋았어요? 컨셉이 이제 네. 컨셉으로 이제 하고 네. 뒤에 점수가 나오는. 네. 이 칼국수 집이 맛이 어땠나요? 맛이 별로였죠. 별로라기보다 보통이었죠. 자, 보통인 영상은 찍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냉정하게 맛을 평가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이면 누굴 위해서 만든 영상인가요? 여기 칼국수집 사장님인가요? 아니죠. 그렇다고 광고주인가요? 아니죠. 시청자들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만든 영상이 없죠.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 것들만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 시청자들은 그래도 이 영상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 채널을 보면 내가 맛집은 알아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든 생각이 이렇게 접근하실 거면 냉마평이라는 채널 이름은 좋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평가해가지고 좋은 게 누군데를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칼국수 같은 거 이거 먹을 때 지금 이거는 이제 음식 관련된 콘텐츠이기 때문에 칼국수 먹을 때 그 칼국수를 먹을 때 그 효과음 같은 거 있죠. 그거를 따로 다 녹음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라면 먹을 때 이 소리랑 그 뭐 쩝쩝거리는 소리 아니면 뭐 찍는 소리 이런 거를 따로 다 녹음해 놓고 차라리 영상에 입히세요. 그러니까 맛있어 보여야 되는데 맛있어 보이지가 않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채널 브랜딩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맛집 돌아다니고 요리 이런 콘텐츠는 수익에 있어서 훌륭한 채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혹시 진짜 해보고 싶다 있으신가요? 한번 손 들어주시면 마지막 한 분 하고 한번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네네. 없나요? 네. 그럼 마지막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영상은 없으시고요. 그 레퍼런스 채널 영상이 있는데. 네네. 그 게임 영상인데. 네. 크수라고 검색해 보시면. 크수요? 게임 채널이에요? 네. 이 채널인가요? 네. 네. 그냥 게임 플레이하는 영상. 네. 이제 쇼츠로 짧게 만들어서 계속 업로드하고 있는데 조회수가 네. 생각보다 좀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정도는 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라이브 하시는 거군요. 이 채널이 본인 채널인가요? 레퍼런스 채널이요?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레퍼런스로 잡으신 거예요? 나한테 뭔가 수익화가 되는지. 이 채널에 그러니까 어떤 메리트가 네.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우선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죠. 메리트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레퍼런스 채널을 다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플레이하면서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조회수가 잘 나오는 조회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채널을 높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도움이 돼야 되니까. 왜냐면 레퍼런스 채널을 1만 명이 되지 않는 채널을 잡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생각해봤는데 네. 그 가랭이 찢어진다고 그냥 높게 잡는 것보다 그나마 잡을 수 있는 네. 만한 채널을 좀 잡아서
우선은 만약에 이렇게 잡고 나서 재밌게 플레이하는 장면을 한다고 저도 근데 그런 채널을 해봐서 제가 경험이 있는데요. 우선 그런 재밌는 영상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플레이하셔야 돼요. 우선 그건 아시죠? 네, 진짜. 그리고 혹시 게임이 어떤 게임 하시나요? 카트라이더요? 카트라이더가 지금 카트라이더 할 때가 아니라 패럴드를 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렌드가 시청자분들은 지금 다 패럴드 검색해서 패럴드 게임 어떻게 하는지 검색하고 있는 이 시대거든요. 혹은 얼마 전에 했었던 메이플 월드인가? 네, 메이플 스토리 그 추억의 그죠? 시청자분들 그거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아요. 제가 알고 지내는 분 중에 스타크래프트 하시는 그 프로게이머이신데 크리에이터 분이세요. 그분의 수익은 진짜, 그러니까 진짜 잘하면, 그러니까 재밌게 하시면 모르시겠지만, 진짜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게임 하나 가지고는 그렇다고 게임이 엄청 리그 오브 레전드나 이렇게 유명한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채널 성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이거 잡게 되면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고, 채널 중에 조금 이렇게 좀 폭풍 이렇게 좀 많이 성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큰 채널들, 그 채널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한 게임만 하시지 않으시죠. 예, 여러 가지 유명한 게임을 하면서 접근하시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다시 채널 브랜딩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답변 되셨을까요? 네네. 네, 그리고 제가 운영했던 채널들 지금 안 하는데요. 짤풀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게 구독자 수가 2.56만 명인데 운영 안 해요. 근데 이 채널이 운영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거고, 지금 조회수가 여긴 잘 안 나오는 것 같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84만회, 22만회, 91만회, 13만회, 27만회, 121만회, 89만회, 86만회, 30만회 이렇게 나오죠? 이 채널이 운영한 지 한 달 만에 이 구독자 만들고 이제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제가 레퍼런스처럼 만들고 싶어서 만든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 들어왔을 때. 근데 이 채널이 만들어진 지 한 달 만에, 거짓말 아니에요? 만들어진 지 한 달 만에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채널 한번 보여드리자. 이게 잘 봐요. 광고죠? 잘 봐요. 똑같은 광고죠. 지금 게임이 똑같죠? 이거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렇게 광고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 효율이 좋으니까 또 맡긴 거예요. 네, 이런 거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조회수 잘 나오는 거 아무거나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구독자 수가 빨리 늘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잠시만요. 조회수 잘 나오는 거 보여드리는 건 아닌데 이런 거. 스팀에서 압도적인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무료 게임 3가지. 그죠? 그러면 무료 게임인데 자, 이건데 이게 조회수가 왜 이렇게 잘 나왔을까요? 당연하죠. 무료인데 갓겜이라고 평가받는다? 그럼 해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왜 수익이 잘 나왔을까요? 이런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새로운 게임이 출시했을 때 이 짤풀한테 광고를 맡기고 싶겠죠. 근데 반면에 방금 그 레퍼런스로 잡으셨던 채널, 이 채널에 어떤 게이밍 광고가 붙을까요? 카트라이더가 지금 광고 돌리고 있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카트라이더는 약간 좀 이제 비주류가 되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채널 브랜딩 및 레퍼런스를 다시 한번 잡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9시가 돼가지고 진짜 없죠? 네, 없으니까 이제 마무리할 거고요. 약 2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